자, 9강의 게이트웨이. 자, 인터넷이 허락했습니다.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흘러다니도록 허락했어요. 예전보다. 인터넷 짱. 우리는 소통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생각들을 전례 없던 unprecedented 전례 없던 방식으로 인터넷 짱. 그죠? 이러한 발전들을 혁명화하고 있어. 우리 자기 표현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인터넷 짱. 하지만 거기엔 문제가 있어요. 아까 한 거랑 똑같은 거죠? 문제 제기했죠? 인터넷 짱인 줄 알았는데 잘못됐다는 얘기지. 우리는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쪽으로. 어떤 세상이냐면 광범위한 흔적들, 광범위한 정보 파편의 흔적들이 우리에 대한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인터넷상에. 인터넷 짱인 줄 아는데 우리 정보가 끊임없이 보존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보존될 것이고 끊임없이 전시될 것입니다. 이러한 탐색 결과에 있어서 인터넷 존재하는데 사생활 안돼 큰일 났어. 자, 우리는 강요받을 것입니다. 살도록 세부화된 기록을 가지고 시작하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한 어떤 거야? 머무를 것이 우리한테 영원히 우리가 어딜 가든지 탐색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어디로부터? 세상에서부터. 인터넷 짱인 줄 아는데 우리의 정보가 계속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종종 뭔가 의심의 여지 없이 신뢰가 될 수도 있어. 믿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그것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깊게 모욕감을 주는 humiliate, 모욕감을 주다. 깊게 모욕감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점점 더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게? 신선한 시작을 갖는 게 어렵고요. 두 번째 기회를 갖는 게 어려워요. 인터넷 좋은 줄 아는데 나빠다. 인터넷 나빠요. 우리는 그것이 더 어렵다는 걸 발견합니다. 참여하는 게 자기 탐구를, 만약 모든 잘못된 단계들과 어리숙한 행동들이 보존되어 있다면 영원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저 새끼 나쁜 새끼 개새끼 이런 게 막 보존되어 있으면 우리 새로운 걸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터넷이 실제로는 처음엔 좋았지만 그게 지내다 보니까 정보가 끝까지 저장이 돼서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됐나요? 응? 간단하지?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setting on big goals,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can feel overwhelming, 압도적인,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더 많은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걸리기 때문에 작은 목표보다. 자, 그래서 깨세요. 이게 명령문이죠? 주제문이겠네요. 깨세요.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더 소화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덩어리, 조각, 덩어리로 덩어리로 부수세요. 너가 더 각각의 작은 목표를 성취할 때 너는 영감을 받게 느낄 거고 동기를 받게 느낄 겁니다. 계속 나아가도록. 자, 궁극적으로 더 큰 전체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남겨지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겁니다. 그 쉽죠? 각각의 작은 성공들은 너한테 큰 성취감을 가져다 줄 거고요. 그리고 tremendous, 엄청난 행복감을 가져다 줄 거예요. 아마도 너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친구들과. 아마도 너는 시간을 증가시키길 원해요. 너가 보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아마도 너는 너의 시간을 증가시키길 원할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야? 메디테이트, 명상하고 요가를 연습하는 이런 너의 자유시간을 더 갖길 원할 거예요. 모든 이러한 것들은 비록 겉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타당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목표다. 작은 거 중요하다. 가끔씩 더 작은 것들이 인생에서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은 목표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즐겁게 사세요라는 이야기죠. 됐어요? 네.
2번인가? 네. 자, 극적인 연극이 제공합니다. 위험에서 자유로운 단계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탐구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테스트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그리고 뭔가 환경에 변화시키고 환경에 더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그래서 연극 좋다는 얘기죠. 역할놀이에서 연극을 할 때, 연극을 하면서 아이들이 행동합니다. 마치 그들이 누군가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 가능성에 무게를 주면서. 그래서 연극 좋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돕습니다. 아이들이 상황을 분석하는 걸 좋아요. 다른 관점으로 연극하는 게 좋습니다. 프리텐드가 뭐뭐 인척하다는 뜻이에요. 자, 누군가 인척하면서, 됐어요? 제스처를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주어네요. 하면서라고 분사구문 해석했는데 는 것이요. 누구인가 인척하는 것은 줍니다. 아이들에게 연습을 줘요. 생각해볼. 뭔가 발산적으로, divergently, 발산적으로라는 건 더 크게, 이런 거죠. 더 퍼져나가게끔 생각하도록 하게 해줍니다. 그들이 다른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렇게 하는 척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발산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연극을 할지, 어떻게 플레이할지 결정한 후에는 그들의 관심은 옮겨갑니다. 무대를 놓는 것에, 그 연극을 무대화하는 것에 합니다. 그들이 계획했었던 그들의 생각은 더 convergent, 수렴적인, 더 모이게 됩니다. 응집하게 됩니다. 창의성과 혁신은 무겁게 의존합니다. 발산적 사고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선 수렴적 사고는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뭐가요?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당연해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어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야? 많은 시간의 역할 논리를 가졌던 아이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디에서? 창의성의 척도에서. 매저, 측정, 척도. 역할 논리에서 아이들 창의성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로마법 아래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시간이 있었어요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아들의 시대가 오는, 아들의 시대라니까 이건 약간 의혹되는 게 아들이 성인이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라는 얘기래요. 아들이 성인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언제야? 이것이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는 건 고정된 게 아니다.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정된 게 아니다. 오히려 아빠가 디스크립션을 갖는다. 뭐 하는데? 그 시간을 묻는데 어떤 선택권을 갖는다. 그의 아들의 메이처가 형용사로 성숙한이거든. 근데 메이처리티잖아. RITY. 이게 성숙이란 명사가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성숙의 시간에 노을 어떤 결정권을 갖습니다. 됐어요? 로마의 아이는 어른이 되어 신성한 가족 축제에서 알려진, 저거 L이라고, 리버라리아라고 알려진, 개최되는 해마다 17번째 3월 17일 행해지는 이 여기 가족 행사에서 성인이 됩니다. 이때 그 아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상속자로서, 그의 아빠에 의해. 그리고 그는 플레임 토가를 받아요. 어떤 거냐면 어른들이 in place of, 대신해서
토가를 대신해서 어떤 토가? 좁은 보랏빛 밴드를 갖고 있는 토가를 대신해서 어른 토가를 받게 됩니다. 발에 어떤 거냐면 아이가 쓰고 있었던, 그러니까 토가가 바뀌면은 그게 뭐 애다, 어른이다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컨덕트가 행동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는 행동됩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친척들에 의해서. 자, 그 광장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소개됩니다. 대중들의 삶에. 그러니까 토가 어른 토가 써야지 어른으로 인정받는다 라는 이야기죠. 됐나요? 자,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려고 이야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면도 동전의 반대도 사실이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야기를 기억하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까먹으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야기를요. 까먹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뒤에 나올 내용이 이야기를 뭔가 하려고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불쾌한 뭔가가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말한다. 나는 오히려 얘기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것을 더 까먹는 걸 더 쉽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까먹기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너가 말하고 나면, 너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말하고 나면 너는 까먹을 수 없을 거다. 그 부분을, 그 이야기에 너가 말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그것을 다시 발생하게 만든다.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얘기죠. 만약 그 이야기가 처음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직 존재할 거다. 원래의 형태로만, 기억으로만 존재할 거다. 내가 안 좋았던 얘기를 너한테 하지만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을 거다. 어떤 형태로? 분배되고 있는 정신적 구조 속에 뭘 사용해서? 처음에 처리 과정을 사용해서 그냥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을 거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 머릿속에 그냥 혼란스럽게 있을 거다. 근데 말함으로써 정리해서 말하니까 그게 너 나한테 더 안 좋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어떤 거야? 그것이 재구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은 남아있게 됩니다. 자, 경험 2. 나쁜 경험일 땐 자, 기억으로 되게 되는 이런 감정들이 짜증나는 심리학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것들 얘기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죠.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